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과 관계없는 확진 환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질병관리본부 연결해서 브리핑도 들어봤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확진자가 142명이고 네. 지금까지 총 346명입니다. 이제 오후 발표에 더 늘어날 것까지 예상을 하면 뭐 지금 16개 시도 모두 감염이 된 상태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좀 대규모 전파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역사회 전파가 확실하고 전국적으로 다 나왔는데요. 한 가지 지금 계속 대구, 경북만 보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그 31번 환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산발적으로 된 거고 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증상이 생겨서 나도 검사를 해봐야겠다 나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1월 한 달 동안 대부분 많은 그 중국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2월에 지금 발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에서도 분명히 지금 관계없는 분들이 본인이 증상이 조금 있으면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실 거고 아마 많은 수들이 전국에서 지금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급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지금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은 예. 없었던 게 아니고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다음 달까지는 이게 증상이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중국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국내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좀 생존력이 떨어지면서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월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여름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을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동선 파악은 물론이고 접촉자 파악에도 시간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역학조사로 인한 이제 동선 접촉자를 알아내는 방법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사실은 역학조사가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많이 발생한 여기 이제 신천지 교회라든지 그 병원에서 발생하시는 분도 증상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건강하신 분은 증상이 없는데 감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수 확진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증상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생기는 분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다시 확진 검사를 해서 우선 그쪽을 먼저 좀 조절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검사를 할 수 있게 좀 더 선별 진료소라든지 검사 시약이나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을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신천지 교회 관련 신도 9천여 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1,261명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710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전수조사란 게 문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발열도 안 됩니다. 발열이 안 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확진 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마 위급한 환자들이 생긴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폐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초기엔 발견을 못하고요. 국내 케이스도 CT를 찍어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나빠져서 2주 이내에 사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을 하셔야지만 치료를 적절할 때 받고 본인의 어떤 그런 위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 증상이 없는 접촉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없어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가격리라는 건 양심에 맡기는 문제지만 이제 본인이 젊은 분들은 답답해서 이제 조금 괜찮겠지 하고 나가실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게 건강하신 분한테는 조금 힘들게 앓고 지나가지만 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70, 80대 분한테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고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가격리에 조금 어려움을 충분히 본인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 중에 남편이 택시기사로 확인이 되면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증상 발현 후에도 이틀 동안 택시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추적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감기 증상 같다고 해열제 같은 걸 드시고 운전을 하신 건데 이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고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혀 모르셨을 거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의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관계되는 행동 반경에 관여하신 분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역학조사만으로 될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사실 택시다 보니까 동선도 분명히 길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대구 경북 지역 진단 검사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불안한 나머지 부산까지 이제 원정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확진을 받은 사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원정 검사로 인해서 잠재적 확진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 방역망에 좀 쉽게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전파에서는 방역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인이 증상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멀리까지 가서 검사를 하셨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신종 인플루엔자 때처럼 선별 진료소를 많이 증설을 해서 본인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초기에 진단이 되고 초기에 진단이 돼야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생명과 관계되기 전에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 선별 진료소 진단 시작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매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진도 집단 감염이 되면서 이런 병원 감염에 대한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경미한 증상일 때는 의사의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감기 같은 증상은 병원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증 질환,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든지 심장질환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안 오시게 되면 의료진이 환자를 봐야지만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중증으로 발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도리어 원격 진료는 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경미한 감기는 병원을 오지 말고 집에서 편안히 휴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정말 그런 병에 있어서 꼭 약을 드셔야 되거나 진료를 보실 분은 병원에 마스크를 하시고 그 진료 시간에 예약 시간에 딱 오셔서 진료를 보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저는 예방은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역 1차를 실패했어요. 외부의 감염원을 지금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일부만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해서 타 지역의 방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약간 강제성 있는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검역관, 격리병상 증설 이런 모든 거를 국가 전체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 상태를 좀 보면요. 2명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각각 에크모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고 6명도 이제 중증 상태라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28명까지는 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다 집중 치료로 잘 조절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는 초기의 증상이 괜찮다 갑자기 나빠지세요. 그 일본 중국 분 같은 경우도 폐렴을 열흘 정도 앓는 동안 이제 항바이러스제도 투여하고 집중 치료로 많이 좋아지신 건데 지금 이분들은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지 모르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나빠져서 지금 발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치료, 기계호흡을 하는 건 본인이 호흡을 못하니까 기계가 도와주는 거고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면 중국처럼 우한처럼 사망자가 많이 나오시게 되겠죠. 특히 70, 80대 분들은 이 사망률이 거의 80대 15%까지 올라갔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증 환자들을 집중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반드시 지금 분리를 하는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흡이 안 되니까 외부 기계를 이용해서 호흡과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 때도 에크모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자체가
치료는 뭐 아주 좋은 기계이긴 하지만 그 메크모 기계를 쓴다는 자체는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사율도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음압병상이 부족한데 네. 일반 병실에서 그럼 어떻게 격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격리병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격리병상 가지고는 예. 이 많은 환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병동 하나를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동으로 만들고 지금처럼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격리병상이 꼭 필요한 또 집중 치료 환자는 그걸 경증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환자가 뭐 수십만 명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처럼 그냥 타미플루 같은 약을 먹고 집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는 그 렘데시비르 약이라든지 칼리트라 같은 약을 좀 국내에서 빨리 좀 구비가 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환자도 워낙 많고 또 고령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 약간 그쪽은 정신과 질환 병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생겼고 이제 발생을 하셨는데 아마 폐렴 전수조사를 해보면 앞으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 환자들이 이런 그 사망 환자들이 들어간다면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한 0.4% 정도고 우한이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3% 정도 사망률이 보고가 됐는데 국내도 한 0.4%는 되지 않을까. 0.2에서 0.4% 그러면 독감의 한 4-5배 정도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야지만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확진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우한 교민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옮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런데 이제 입소할 때도 음성이었고 퇴소할 때도 음성이고 그리고 다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아드님은 외부에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증상도 없고 3번이 다 음성이셨죠. 예. 또 하나 가능성 아주 희박하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서 증상이 없고 아까 무증상 감염을 시키는데 바이러스 개수가 너무 작으니까 검체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검체가 부정확하게 채취가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분 만에 나오는 독감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확률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감염원에서 감염됐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특이한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이 완치된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바이러스 변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야지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뀌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 있었던 거죠. 몸에 있다가 어떤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돼서 나왔을 확률. 그러니까 일부의 뭐 결핵 환자가 치료가 됐다가 뭐 재활성화 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지 정확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 진단 시약 자체가 100%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그리고 검체를 채취하는 그 의료진의 숙련도라든지 그다음에 판독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이제 완치되고 퇴원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완치 가능성 더 높이고 사망률 더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떤 요령을 가져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입원해서 치료하신 분들은 모두 다 뭐 대부분 다 괜찮으세요. 집중 치료를 잘 받으셨고 대부분 초기에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폭발적으로 많이 환자가 늘어나면 이 환자들은 절대 병원에서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증, 중증 환자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경증, 중증을 구별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경증 환자는 가능하면 집에서 자가 격리식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감염을 덜 시킬 수 있고 그러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고요. 중증 환자는 중증 집중 치료를 하든지 병상에 전부 다 한꺼번에 병상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식으로 아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진도 좀 세분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떻게 나눠서
분산이 되어서 좀 일을 처리하고 있나요?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31번이 하시기 전에는 그냥 일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주로 보셨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환자가 그렇죠. 늘어났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떤 뭐 파트가 환자를 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